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폴리로 간단한 쇼파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디파이어 중에서 면의 수를 크게 증가해서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보여주는 명령인 터보 스무드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FFD 박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뷰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 박스도 무브를 눌러서 항상 얘를 0,0,0에 맞춰줍니다. 항상 오브젝트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에디터블 폴리 예제이기 때문에 치수를 정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 가셔서 가로를 100, 세로도 100, 높이는 20으로 하고요. 가로의 세그먼트는 7, 9, 1로 정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치수를 정하거나 세그먼트를 정해서 작업하지 않고 비율과 균형을 맞춰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를 정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에다가 이제 폴리를 주기 위해서 주로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디터블 폴리라는 명령을 줘서 얘를 갖다가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디터블 폴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다음 명령어들의 사용이라던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쌓아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른 명령들을 쌓아서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에디터블 폴리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쌓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에디터 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는 명령이 몇 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총 5개가 있습니다. 점을 나타내는 버텍스, 점들을 나타내는 버텍스가 있고요. 엣지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런 선을 말하고, 보더는 뚫린 면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폴리건, 하나의 면들을 폴리건이라고 하고요. 엘레먼트는 하나의 객체 단위를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자, 이 에디터블 폴리로 변한 박스에서 우리는 쇼파의 팔걸이 부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폴리건을 탑뷰에서 선택합니다. 자, 폴리건 눌러서 탑뷰에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다 보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윗면이 아니라 아랫면이 잡힙니다. 윗면이 아니라 이렇게 아랫면이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윗면에 있는 폴리건만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걸 체크합니다. 이그노 무시하다 라는 뜻이고요. 백페이싱은 뒷면입니다. 즉 이그노 백페이싱이라고 하면은 뒷면을 무시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보이는 면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그노 백페이싱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하더라도 어때요? 절대 보이지 않는 뒷면은 잡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그노 백페이싱이 체크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쇼파의 팔걸이가 될 부분을 잡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팔걸이가 될 부분인데, 자, 탑뷰에서 선택했는데 다른 뷰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뷰포트를 풀지 않고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을 갖다가 쭉 뽑아내겠다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익스트루드죠. 자,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익스트루드가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익스트루드를 이걸 눌러서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 내가 보면서 쭉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익스트루드 옆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치수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치수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하는 기보다는 익스트루드 옆에 보시면 세팅창이 있습니다. 세팅창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쭉 뽑아내는데 한 어느 정도 줄 거냐면 얘를 한 25 정도 주겠습니다. 25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OK를 딱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25만큼 익스트루드가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끝났다. 익스트루드 할 명령이 끝났다 하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얘도 풀어서 항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 폴리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회색이 되게끔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풀어주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니까 잡지 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쇼파의 등받이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폴리건 이용해서 잡으신 다음에 아까 잡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두 줄 있죠? 이 부분을 잡습니다. 이건 백페이싱이 돼 있으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는 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 쭉 뽑아내겠다. 그게 뭐였어요? 아까 전에 익스트루드였죠? 네, 익스트루드 대신 요번에 뭘 할 거냐면 베벨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베벨. 익스트루드와 베벨의 차이는 뭔가요? 익스트루드는 쭉 뽑아서 형태를 만드는 거고, 베벨은 익스트루드와 같지만 뽑아서 형태를 만들지만 벌리거나 오므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아까 쇼파 팔걸이의 높이가 25였으니까 일단 잡고 난 다음에 베벨 눌러서 얘를 25로 주고요. 아웃라인은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익스트루드랑 똑같은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어사인이 있습니다. 어사인을 한번 더 주시면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25가 아니라 한 30 정도 줄까요? 30 정도 주고 아웃라인을 갖다가 벌리거나 오므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오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에 마이너스 한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쇼파의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항상 풀어주는 습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쇼파의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명령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메쉬 스무스라는 게 있었어요. 메쉬 스무스에 클래식 쿼드워프 넘스라는 게 있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넘스였습니다. 넘스. 그래서 메쉬 스무스에 넘스가 들어와서 다시 생긴 명령이 뭐였냐면 이제 와서 많이 쓰는 명령이 뭐냐면 터보 스무드입니다. 터보 스무드. 메쉬 스무드의 넘스와 동일합니다. 인터랙션은 3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면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기준선만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체크하시면 어떻게 돼요? 면의 수가 많아져서 부드러워졌고 보기는 좀 편해진 형태가 되죠. 그래서 터보 스무드를 주시고 인터랙션 3을 주신 다음에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파의 전체적인 크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저장을 해야겠죠. 세이브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쇼파 0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쇼파의 방석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파의 방석은 어떻게 하냐면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더드 미티브에서 박스를 눌러서 쇼파의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무브 눌러서 얘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0,0,0으로 맞춰서 정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쇼파의 방석 부분과 쇼파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쇼파의 방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겠다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툴스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Isolate Selection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뭐예요? Alt-Q입니다. 얘를 눌러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쇼파의 방석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쇼파의 방석 부분이 나오면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방석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는 정해졌고 높이가 이 정도면 되는지 이 정도면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적당한 높이가 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치수를 정해서 작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다 뭘 줄 거냐면 모디파이에서 자유롭게 변형을 주겠다. 그게 뭐였어요? FFD 박스란 게 있었습니다. 얘를 눌러서
쭉 내려가면 FFD 22333-444가 있는데 박스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FFD 444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플러스 표시를 눌러보면은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모델링 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FFD 박스를 이용해서 세그먼트를 많이 준 상태에서 자유롭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FFD 박스가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형태를 만들거나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FFD 박스가 자주 쓰이니까 이 명령도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소파의 방석인데 소파의 방석에 엉덩이가 자주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몇 개를 잡았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잡았는데 몇 개 잡았어요? 4개를 잡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개지만 여기 높이에도 4개가 있기 때문에 16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뷰포트를 바꾸겠다 하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얘를 주저앉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뭔가 주저앉는 형태가 생기죠? 뭐 어떻게 돼요? 소파에 그 엉덩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았죠? 그 다음으로 소파 방석이 약간 둥글둥글한 형태다 라고 생각해서 풀고 컨트롤 포인트를 요 양끝 내기퉁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 개를 잡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지만 4줄을 잡았으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16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얘를 안쪽으로 모아주려고 합니다. 안쪽으로 모아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브로 일일이 움직이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케일에 지금 개별축인데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앙축이 있습니다. 우린 이건 써봤죠? 언제 써봤어요? 꽃 만들기 할 때 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걸 쓰는 건 뭐냐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축으로 가라 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냐면 그냥 개별축으로 가라 라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축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4개, 16개의 컨트롤 포인트 중에 중앙이 개별축이나 뭐 중앙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에서 뭔가를 오므리거나 벌릴 때는 항상 중앙축으로 바꿔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뭐였어요? 스케일의 한 방향이다. 얘는요, 스케일에 보이는 두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거는요, 스케일인데 보이는 세 방향 X, Y, Z축을 다 옮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벌려지죠? 뻗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살짝 소파 방석의 둥근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모델링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풀고 풀어줘서 모델링 끝내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게 뭐였어요? 터보 스무스를 주시고 아이소라인 인터랙션은 3 정도 주시면 되고요.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하시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면의 수가 적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D Max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랙션 값을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주시면은 면의 수는 크게 증가했고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소파를 만들었고 소파 방석을 만들었어요. 둘 다 보여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move 이용해서 얘를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해서 소파 방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소파 2번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